자, 아까 이어서 17번 보겠습니다. fx 플러스 y 되어 있으면 이거 뭐 하라 그랬죠?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f'2가 있으니까 2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f'2는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그리고 분모에는 h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에다 2 넣고 y에다 h 넣으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f2 더하기 fh 더하기 6h 2 플러스 h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f2 그래서 분의 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은 f1랑 f2는 사라져요. 그리고 h가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게 되면은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h 마이너스 1 분의 h 그리고 더하기 6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6 2 플러스 h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뒤에 있는 리미트는 어떻게 돼요? h 0으로 보내게 되면 10이 나오죠. 12. 그러면 이 결과가 11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1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적어주는 거지.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fh 마이너스 1 분의 h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1. 여기서 역할이 끝난 거야. 더 하면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1을 구하세요. 그럼 f'1 가지고서 미분계수 또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분의 h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얘는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얘는 f1 더하기 fh 더하기 3h 1 플러스 h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1 그래서 분의 h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f1은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그 중간에 껴있는 애는 h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시 써줬을 때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fh 마이너스 1 분의 h 그리고 뒤는 더하기 리미트 h 0으로 갔을 때 3 1 플러스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끝났죠?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 그래서 뭐 나와야 돼요? 2.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거 계속해서 뭐 외우라고 하고 암기시키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암기를 해오야 됩니다. 과제하는 것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후폭풍은 이거 뭐 중간 테스트, 레벨 테스트 못 보는 그런 정도가 아닐 거야. 이게 평생에 걸쳐서 미적분 원에 대한 개념을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까지 망할 거야. 그래서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아.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개념 얘기해 줬나? 그 스프링 노트 얘기해 줬나요? 이번 아니에요? 다른 번이에요? 그래서 날개 달린 스프링 노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헷갈려.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도 없고 이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개념. 그래서 날개 있는 스프링 노트 해가지고 사가지고 공통수학 1, 공통수학도 대수 미적분 1 해서 정리 바로바로 하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업 때 공부하고 이 정도로는 분명히 이제 기억이 오래가지 못할 테니 그래서 정리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 있잖아요. fx 플러스 y 이런 거가 힌트가 돼가지고 미분계에서 이 정의로 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써주고 이런 힌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운이 좋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수능 전문 강사를 만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능을 알고 수능을 분석하는 전문 강사가 있는 학원이 많지 않다고요. 모든 학원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3.14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잖아요. 응? 입시 전문가고 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38에서 우연히, 그렇죠? 입시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면접을 할 수 있고 고격증제를 알고 수능을 할 줄 아는 강사가 우연히 여러분 담임 강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수능까지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담임이 혹시라도 변경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고등부라고 해봤자 물론 이제 고3에 하고 계시는 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도 잘할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한 명이거든. 그래서 그분은 근데 고3 가야 만날 수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혹시나 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는 고등부 강사고 사실 여러분 중등부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 학원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내가 담임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하자고요. 그래서 이게 아쉽지만은 원래 학원이란 게 그래요. 한두 명의 제대로 된 강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유지해주는 강사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대로 된 정의 차이나 이런 거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여기 여러분이 뭐 1년 2년 반복을 해봤자 망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다음 담임 강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인문과정 이미 한 번 다 돌렸다고? 그럼 웬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 짭짜잘한 거 다 패스하고 그냥 문제 풀어 채점하고 그렇죠? 틀린 것만 해가지고 조금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아직 고등학생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까지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형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그래.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가지고 시험 대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시험 대비는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개념 정리해 주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 시간이 되게 짧잖아. 이게. 여러분이 뭐 미적분 원에 대해서 개념을 살짝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그때 한 번밖에 없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시간에 지금처럼 미적분 원만 다루는 게 아니라 대수랑 미적분을 동시에 할 거란 말이지 그 겨울방학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짧아. 얼른 대수 미적분 원 방학 안에 한 달 안에 한 번쯤 복습을 해야 된대. 그러면은 지금처럼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러면서 그 겨울방학을 보내겠어? 아니겠지. 그냥 학교 기출 모의고사 기출 쭉 뽑아 놓은 다음에 해가지고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해가지고 요점 정리하듯이 이렇게 쑥 긁고 그렇게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게 마지막이야. 지금 아직 나는 아직 중3이야 해가지고 지금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할 때 조금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이거를. 그래서 그 정리 노트는 써볼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많이 늦은 거잖아 이게. 이번 겨울방학 때 그래도 좋은 기회로 우리가 공통수학 1, 2를 복습할 수 있을 테니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이제 대수랑 미적분 원에 대한 거는 지금 나랑 하면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끝내야지. 그래서 자 그래서 22번 봅시다. 얘가 fx, gx 이렇게 생겨 있는데 자 기억 fx,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해가지고 봐 있어요. 자 얘는
그림 속에서 볼게. fx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어때요? 얘가 지금 불연속이죠. 그쵸? gx도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거예요. 그쵸? 아, 그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는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이야만 둘이 곱했을 때 연속인 게 아니야. 얘가. 그래서, 물론 이건 맞아. fx가 연속이고 gx가 연속이야. 그러면은 곱했을 때 연속이다? 그럼 맞아. 근데 fx가 연속이 아니야. gx도 연속이 아니야. 근데 곱하면은 연속 가능할 수도 있어. 얘가 fx랑 gx가 불연속하다라고 해가지고 곱했을 때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건 아니야. 연속을 따질 때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 gx에서의 마이너스 1을 자극한 둘이 곱하는 거야. 얘가. 자, 우리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어보자. 얘를 이거 왜냐면 이걸 수식으로 쓰려고 하면 엄청 복잡해요. 얘가. 얘를 막 이제 리미트, 이거 그냥 한 번 적어주기만 할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fx gx는 얘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x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gx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우극한 또 우극한 대로 써야 되잖아. 함수값은 함수값대로 써야 되고. 귀찮잖아. 그렇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풀지 못할 거고. 그래서 편하게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자학하면 보는 거예요. fx-1에서의 자극한 보게 되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잖아. 여기잖아. 마이너스 1에서는 뭐예요? 얘가 1인 거예요. 그쵸? 이거 gx는 뭐 어때요? 마이너스 1에서가? 마이너스 1이에요. 곱하기 마이너스 1. 다음에 우. 얘는 fx 마이너스 1 우극한. 그럼 어디로 가요? 1.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이렇게. 그냥 좌는 마이너스 1, 우는 1. 둘이 달라요. 그래서 연속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소술형이라면 아까 내가 해준 걸 그걸 다 써야 되는데, 지금 기억력 디귿에서 그러고 쓰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니은 봅시다. 얘는 fx, gx, x는 0에서 미분가나 하자. 일단은 연속인지부터 한번 봐야 돼요. 연속인지부터. fx 좌 보게 되면은 얘는 0에서의 자극한 마이너스 1, gx 0에서의 자극한 하게 되면 0. 그리고 우극한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 0. 그래가지고 연속이긴 해요.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한 것만 보게 되면은 미분을 해야겠죠?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0일 때를 이제 넣어보면 되는 건데 좀 귀찮은데. 그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인문교재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내가 좀 설명해 볼 텐데 이해가 안 되면 말을 해줘요. 자, 미분 가능하다는데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fx, gx의 접선 기울기를 잠깐 볼 거거든요. 얘가 fx 입장에서 접선 기울기인데 0에서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요? 0으로 가죠. 왼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얘가 어디로 가요? 접선 기울기가 0으로 갑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요. 좌에서 0으로, 우에서 0으로. 이해됩니까? 자, 얘는 접선 기울기가 0으로 갔을 때 그냥 어떤 상수예요. 뭐 마이너스 1이겠죠? 얘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 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둘은 어때요? 같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다. 얘는 연속이 아니라 극한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우극한이 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될까요? 니은은 맞다. 다음에 디귿은 fx,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럼 얘도 이제 1에서를 보면 되는 거죠. 1에서가 일단은 자극한 1에서를 보게 되면은 이거 기울기가 무슨 말할 수가 없네.
일단 어떤 양수값이죠. 얘가 어떤 양수값에서 나오고 얘가 우극한은 어때요?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수와 0이 나와. 얘가 그리고 GS 입장에서 봅시다. GS는 1에서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는 0이 나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에서는 양수값 마이너스 1 곱했어요. 그러면 음수인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우극한은 어때요? 0 곱하기 0. 0이 나왔어요. 그럼 둘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얘가.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다음에 끝이네요.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 얘는 이제 공통수학 1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얘는.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미분계수였었잖아요. 그렇죠? x는 a에서의 접선 기울기 하면은 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접선 기울기들이 나타내는 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도함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얘는 우리 알고 있는 그거예요. a, fa라는 점이 있대요.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다? 미분계수랑 똑같다.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다? f'a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잠깐 개념 복습으로 고정점 a, b를 지나는 직선 이러고 하면은 뭐 했었지? y-b는 기울기가 m, x-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었지 않아? 그치? 근데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좀 바꿀 거야. 얘가 쟤는 a, b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a, b예요. x는 a에서의 접선이에요. x는 a에서의 접선. 그러면은 기울기 m은 뭐여야 되는 거야? m이 뭐야? f'a인 거야. 여기에서 m이.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이 바뀌는 거지. y-b는 f'a x-a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제 b 대신에 뭐 fa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게 이 식이라는 거죠. 특정 고정점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우리가 뭐 b를 모르더라도 a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를. 됐을까요? 넘어갈까요? 다음에 얘는 안 해도 되고 평행 두 직선 평행할 때 수직일 때 다 아시죠? 안 해도 되죠? 자, 쓸데없는 걸 왜 두 번 말하고 있어? 얘는 이제 뭐 점 좌표 아까 내가 말한 거예요. a, b 근데 이제 a, fa라고 쓴 거예요. b 대신에. 그래서 a, fa를 고정점을 지나는 접선이래. 그러면 x는 a서의 접선이니까 기울기는 f'a가 되는 거고, 그래서 y-b는 f'a의 x-a라고 해서 한다. 뭐 해서 방금 설명한 거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접선 기울기. 이건 좀 다른 거죠. 아까는 기울기를 우리가 구한 거예요. x는 a에서의 접선이다. 그래서 기울기는 f'a야 라고 한 건데, 얘는 기울기가 먼저 뭐야? 라고 해가지고 준 거죠. 얘가. 그러면은 그 기울기가 뭔 거야? 여기서 문제에서 줬던 그 기울기가 미분계수 값이지. 미분계수 값을 문제에서 준 거야.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래서 뭐 순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래 예시로 봅시다.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러면은 fx가 x의 제곱 더하기 3x인 거고, 그 도함수가 2x 플러스 3인 거야. 그쵸?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겠다는 거야? 얘가 1이 될 때 라고 하겠다는 거죠.
도함수에다가 는 1 하는 거야. 그러면 x 값이 나오지. x가 어디에 있는 거야? 아, 마이너스 1에서구나.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면은 우리 함수값도 알잖아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고 고정점 나왔고 기울기도 나왔으니까 우리 아는 공식 쓰면 끝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는 너무 다 다른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우리 외울 공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미분계수가 무슨 뜻이야? x는 a에서의 접선 기울기야. 그것만 응용을 하면 되는 거야. 얘가 괜히 지금 뭐 다 다른 것처럼 얘기를 써놨는데 다 똑같이 풀면 돼요. 얘는 이제 곡선 위에 있지 않은 거에서 이제 접선을 해가지고 긋는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점이 이렇게 나온 거야. 외부에 있는 점이 먼저 나온 거야. 뭐 2,5를 지나는데 걔가 이제 2차 함수에 대고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진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 점 지난대잖아. 그럼 저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5를 지나게끔 y 빼기 5는 얘는 기울기는 m x-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m이 이제 저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점을 뭐를 의미로 한번 설정해 보려고 그래요. 얘를 이제 a, fa라고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직선에 누구도 있어야 돼? a, fa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a, fa 대입하면은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울기는 어때? f'a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내면은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얘를 대입을 하면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가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 m이 f'a라는 거. 이것만 이용하면 돼. 근데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y는 뭐뭐라고 쓴 다음에 이차 함수에 대입하고서 판별시키는 0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 굳이 그렇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미분이라고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다. 접선 기울기는 할만하죠. 그렇죠? 얘는 지나가는 단원이라서. 자, 필수 예제들만 얼른 한 번째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얘는 곡선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위에 2,-3이라는 점이 있대요. 저 위에.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지금 6이래요. 얘가.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얘를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fx예요. 2,-3을 지난대요. 그럼 쟤는 어떤 힌트를 준 거죠? f2는 -3이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함수값을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래요. 그럼 뭘 준 거죠? f'2는 6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미안한데 나 좀 어려운 거 해봐도 돼요? 각오됐어요? 이게 지금 교재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게 수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함수값 하나랑 미분계수값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둘 다 지금 누구를 넣었죠? 2를 넣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fx를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 지금 우리가 2차식이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ax-2의 제곱에 더하기 bx-2 플러스 c라고 썼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자, 보세요. f2가 -3이네요. 그러면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넣으면 이거 3이었죠? c가 -3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제 이 fx를 미분했다 생각해 볼게요. 얘를 미분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2가 앞으로 내려왔겠죠. 그렇죠?
2a x-2가 됐을 거예요. x-2는 살아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얘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항 사라지죠? 누구만 남아요? b만 남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암산시키면 힘드니까 한번 써줄게. 2a x-2 플러스 b가 됐어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f'2는 뭐야? 2 넣으면 얘 사라지죠? 그럼 누가 나오는 거예요? b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으면? 그럼 얘가 결국 뭐야? 이게 c고 이게 b인 거야. 개수들이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나중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더블 프라임을 배워요. 더블 프라임 이 무슨 뜻일까? 두 번 미분한 거예요. F2 프라임X 2 프라임. 근데 정식 명칭은 더블 프라임인데 이제 그냥 편의상 2 프라임이라고 해요. 두 번 미분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계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나중이긴 한데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F2 프라임 이 어쩌고 해서 나왔던 거야. 그럼 걔는 뭐겠어? A 주먹이겠지. 그렇지 않아. 순서대로인데 C, B 다음에 A였겠지.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되게 같은 지점에서의 함수값, 미분계수값 나오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서 뭘 쓸 수 있어요? fx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기존처럼 2차 식이라고 해가지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제 그렇게 쓰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해했나요? 그냥 이제는 2를 기준이니까 x-2라는 거를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게끔 식을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를 알게 되면은 풀이 과정을 10줄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진짜 구라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얘는 필기만 좀 해 놓으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적용을 한다면은 B에다가 이제 여기다 6 넣으면 되고 C에다가 -3 넣으면 되고 A는 우리 알죠? -1 문제 있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A는 -1 그럼 fx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개수 비교하면 바로 끝나죠. 얘가 됐어? 하나만 더 해볼까? 얘로 한번 해볼까요? 얘로 한번 하고 가야겠다. 자, 얘는 얘 위에 -1,4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주어져 있는 식이 얘는 f-1은 4 그리고 얘는 f'-1이 5 이렇게 해서 주어진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fx라는 식을 쓸 수가 있어. 얘는 일단은 얘가 x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 이해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어서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5 x 플러스 1 플러스 4. 됐습니까? 자, 아래 것도 한번 보면은 얘는 3차식이죠. 아까랑 조금 달라요. 얘는 fx 그리고 주어져 있는 힌트가 f1은 6이다. 그리고 f2는 4다. 그리고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f'1과 f'2는 k로 해가지고 같아요 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뭐 1이나 2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가지고 식을 써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fx는 얘는 2의 x-1의 세제곱에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a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k의 x-1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놓을 수 있는 거죠.
얘는 하나가 더 있죠. A.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넣어볼 수 있냐? 2를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fx에다가 2 넣게 되면은 이제 괄호들이 다 1로 변하니까 2 플러스 a 플러스 k 플러스 6이 4라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러면 f2는 2를 넣었더니 a 플러스 k 플러스 8 그게 지금 4다. 그렇죠? 그리고 f 프라임 x를 하게 되면은 얘가 6의 x-1의 제곱에 더하기 2a의 x-1의 플러스 k예요. 그러면 f 프라임 2 넣게 되면은 6 플러스 2a 플러스 k인데 그게 뭐예요? 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a 나왔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 그럼 다 구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값, 미분계수값 주어졌을 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식을 작성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조건이에요. 저걸 알아둬야지 우리가 이제 고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했었나요? x-1의 15제곱 막 이렇게 했었던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나 해준 적 있지 않냐? 고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했잖아. 그거 할 때 그때 보면은 뭐의 몇 제곱 뭐의 몇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때도 이제 쓰이는 방법이야. 이게.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곡선 모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곡선 2.1,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거 매번 쓰면 귀찮으니까 얘를 fx라고 해놓고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1,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하면 뭐라 해야 돼? y 빼기 5는 기울기가 뭐에 들어가는 거야? f 프라임 1 x 마이너스 1. 됐어요? 자, 그럼 2번은요. 그러면은 우리 위에서 구한 거에 이제 수직인 직선. 근데 1,5를 또 지나야 돼. 그러면 얘는 기울기만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y-5의 기울기만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1 분의 1 x 마이너스 1. 그렇죠? 나머지 뭐 f 프라임 1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쉽죠? 할 수 있겠죠? 안 해. 3번. 자, 곡선에 접하면서 y는 2x 플러스 1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평행간이 나왔으니까 뭘 준 거야? 기울기 준 거야. 내가. 그래서 얘는 직선 뭐 L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L 기울기가 2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마찬가지로 fx라고 해가지고 좀 바꿔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f 프라임 x가 2다 라고 해가지고 써놓으면은 우리가 어디에 선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그쵸? 자, 그럼 f 프라임 x 하게 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얘가 2라는 거는 x 제곱이 1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x가 뭐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를 말하는 거네요. 얘가. 자,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 맞는데? 자, 그러면 얘가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1 넣으면 얘가 뭐예요? 1,0 그리고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0 1,0을 지나는 애랑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애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대입하면 되잖아요. fx에다가 fx 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럼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 구하세요. 마이너스 1,0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의 구하세요.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기울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 막 너무 힘들이지 마세요. 이게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은 이 도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목요일 날 배울 거가 이제 극값이 극값. 극값에 대한 정의를 배우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한 게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원래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얘를 둘을 갖다라고 놓으면 되잖아요. 접하는 거니까 만난 거니까. 그쵸? 둘이 만난 거라서 x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6에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잖아요. 둘이 갖다라고 놓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y는 x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이랑 y는 k가 접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k만 냅두고 나머지를 넘긴 거예요. k만 냅두고 나머지.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접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얘는 못 그리죠. y는 k는. k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그쵸? x세제곱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 뒤집었잖아.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게 플러스 6 올라갔잖아. 플러스 6.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y는 k. x축이랑 평행한 애가 있었는데 근데 걔가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접하겠어요? 여기요. 6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에서도 이렇게 풀게 되면은 일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항상 고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은 우연히 그래프가 너무 쉬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접했대요. 중근이 발생을 했대요. 그럼 중근이 발생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요. 그쵸? 여기 또 어디요? 여기요. 또 어디요? 여기요. 그쵸? 그래프로 보게 되면 한눈에 보여요. K가 여기 세 개입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아니려면 매번 미분하고 대입하고 뭐하고 같을 때 찾고 기울길 때 찾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얘가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여기만 그냥 연습 삼아서 그냥 좀만 해보시고 아까 위에 우리 구한 것처럼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나왔다 그러면 도함수가 그 기울기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점 찾고 그쵸? 어디에서인지 찾고 그리고 나서 식 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그렇게 푸시고 나중 가면 좀 다른 방법으로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넘어갈까요? 자, 필수예제 4번. 얘는 1,-1에서 곡선에다가 근 접선에 박는 식을 구하래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당연한 거를 왜 얘기하고 있지? 싶을 수도 있어요. 얘가 아니 당연히 이거 뭐 접점부터 해놓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얘는 지금 외부에서의 접선 문제죠. 얘는 항상 아주 어려운 그림이랑 같이 등장해요. 얘가 그래서 어려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거 4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여기에 뭐 마이너스 1,5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5에서의 이제 접선을 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멘붕이 빠지는 거지. 해가지고 저 그래프부터 찾아야 되나? 막 혼란스러워. 이게. 근데 접선에 관련돼서 묻는 문제가 나왔다라면은 무조건 1번 뭘부터 해야 되냐? 접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그 연습은 했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가 왜 움직이니? 아씨, 잠깐만. 아 얘가 움직이면 어떡해? 너 가만히 있으지.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외부에 점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프는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찾아요 라고 했었어. 그래서 A가 뭐고 B가 뭐고 근데 얘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접선 물어봤으니까 얘는 A, B, C, D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야? 접점. 접점을 잡아야 돼. 얘가 접했을 때는 그림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때 만나고 있는 이 점 얘를 둬야 돼. 얘를 이제 해가지고 얘는 P 뭐 A, 뭐 FA예요. 얘는 Q, 얘는 B, FB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문제를 당연히 줬겠죠. 뭐 안 주고서 문제를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점을 줬겠죠. 문제에서 접점을 안 준 거지. 그러면은 두 점 지나는 직선이에요. 두 점 지나는 직선인 거예요. 갑자기 엄청 쉬웠죠 난이도가. 그렇죠? 두 점 지나는 직선인 건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뭔 거야? F'B, F'A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두 점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제 그 부분만 조금 추가가 되는 거고 사실상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으로 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얘가. 그래서 말이야 우리가 아까 A, FA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식을 어떻게 썼었죠? A, FA를 지나는 접선 Y 빼기 FA는 F'A, X-A였어. 근데 봐봐 길잖아. FA도 있고 F'A도 있고 A도 있고 일일이 다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4차식이면은 그게 얼마나 길어지는지 알아? 한번 생각을 해봐요. Y-FA는 F'A에 X-A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만 해도 이게 Y-4차식은 3차식, 1차식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뭘 쓰느냐? A, FA 얘를 기준으로 두게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은 더러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말고 얘를 고정점으로 쓰자. 그치? 걔는 1,-1처럼 간단한 숫자일 거거든. 그치? 그럼 y 플러스 1 더 끝난 거야. x 마이너스 1 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얘는 어쩔 수 없어. 더러워. 얘는. 하지만 나머지 두 개가 깔끔해지니까 풀이 과정이 단축이 되는 거지.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둘 다를 고정점으로 잡고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A, FA를 줄 것인지 아니면 문제에서 준 외부에서의 점을 고정점으로 줄 것인지. 근데 고정점의 좌표를 접점이 아니라 제로 잡으라는 거죠. 얘를. 이게 기울기만 이제 뺏어오는 거예요. 기울기만 이제 접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울기만 구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접점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 이 문제는. 그래서 1번이 접점을 T로 뭐 잡아봐요. T로. T, FT 이렇게. 얘가 이제 FX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접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은 T, FT가 아니라 1,-1을 고정점으로 지나는 거니까 Y 플러스 1은 F'T X-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접선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f 프라임 t 하게 되면은 지금 미분하면 2x 나오죠. 2t인 거예요, 2t. y 플러스 1은 2t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t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직선은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잖아. 1, 마이너스 1 말고 또 누구를 지나고 있어? t, ft를 지나고 있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ft 하게 되니까 얘가 t제곱에 플러스 t, 아유 참수다. t 플러스 1은 얘가 2t의 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풀려요. 그럼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서 t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 값을 구해주면 이제 어떻게 해? 여기다 넣어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뭐 t가 0 또는 2래잖아요. 그쵸? 2차 방식에서 근 나온 거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0이랑 2 대입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말이 없어. 자, 필수제 5번. 그래서 두 곡선의 공통인 접사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네요. 잠깐만. 잠깐만, 6번에. 안 나오네. 자, 일단은 지금 이 책에 유형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두 가지로 나뉘어야 돼요. 두 가지. 얘는 접선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접선을 공유하는 거지 접점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접점 같다. 접점 다르다. 얘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모르거든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런 경우예요. 자, 접점이 같다라는 거는 이런 그림이에요. 얘네들이 아예 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점에서 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유형 예제 5번이 바로 아래 그림 같은 경우를 말해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수능이나 내신에 나오는 애는 얘가 아니라 얘예요. 근데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접선을 공통으로 해요. 우리 아까 이제 필수 예제 4번에서 했었던 거가 외부에서의 점에서의 접선이었잖아요. 그건 비슷해요, 사실. 얘의 접점이 외부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데 얘가 일단은 얘부터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접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접점을 먼저 잡기로 했었죠, 우리. 그래서 여기는 근데 접점을 몇 개 잡아야 되는 거예요? 2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x는 a에서가 되는 거고 x는 b에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의 그래프가 fx고 얘의 그래프가 g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뭘 얻을 수 있냐면은 하나만 더. 이 보라색을 hx라고 해볼게요. 얘가 hx. 자, 일단 접점에서 함수값만 먼저 볼게요. x는 a에서 fa, ha 같아요. fa, ha 같아요. 저 점에서. 여기에서 fa랑 ha가 같아져요.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함수값만 봐봐요. gb, hb가 같아지는 거예요. gb, hb. 왜 여기 x는 b잖아요. b에서니까. 그래서 b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fa, gb는 아니에요. fa, gb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크로스하면 안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미분계수 입장에서 볼게요. 미분계수. 자, f'(a) 그쵸? g'(b) 걔가 누구랑 똑같아요? h'(a), h'(b예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hx는 저런 식으로 직선으로 주어져요. 얘가 그래서 어떤 상수값이다. h'(a), h'(b)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쭉 계속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직선은. 그래서 f'A, g'B 같다. 그래서 그 식을 연립을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면 돼요. 함수값, 미분계수. 두 개 비교해 주는 거. 함수값과 미분값. 두 개만 해주면 문제가 풀려요. 얘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필수제 5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얘는 더 쉬워요. 얘는 편의상 이렇게 봅시다. 위에 거를 내가 fx라고 하고요. 아래 거를 gx라고 한 다음에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라고 했었잖아요. 쟤를 a, b라고 해볼게요. fx랑 gx가 a, b라는 공통인 접점을 갖는 거죠. 얘는 공통 접선은 얘예요. 사실 얘를 우리가 보통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공통 접점이죠. 얘는 그렇죠? 물론 접선도 맞지만 접선과 접점을 다 갖고 있는 경우에요. 얘는 같은 지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럼 아까 우리 크게 뭐하고 뭐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함수값하고 미분값이었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값을 먼저 보게 되면 어때요? a, b 그렇죠? a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1번 fa, ga는 b여야 돼요. 이래요? 함수값. 괜찮아요? 두 번째 미분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f'A는 g'A가 되는 거죠. f'A는 g'A 이렇게. 됐어요? 이게 푸는 방법 끝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여기가 fx, 얘가 gx니까 대입. 그쵸? 여기 넣어볼 필요 없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둘이 어때? 같아요. 그러면 A 나올 거예요. 그럼 품 B도 나올 거고요. 그쵸? 그래서 얘 그렇게 푼 거잖아요. 얘는. 근데 얘는 그냥 갑자기 그냥 미분 못 해버렸잖아요. 이게 이런 풀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최악이라고 말하거든요. 고3들한테. 일단 미분하는 애 있어요. 이게 뭔진 모르겠고 그냥 일단 미분을 해봐야겠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왠지 알고서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 미분해 놓잖아. 유형 구분이 안 돼. 다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거든 이게.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일단 함수값. 그렇죠? 함수값 먼저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 먼저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한 다음에 미분값 같은 거 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돼. 이거를.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아 보여요, 얼굴이. 이거는 근데 그쵸? 이거는 우리 예전에 많이 했죠. 얘는. 근데 쉽게 구하는 거가 지금 55분까지 아닌가? 그쵸? 이 직선을 우리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 직선을 우리가 쉽게 구하는 방법. 얘의 기울기가 뭐예요? 2예요, 2. 그쵸? 그러면은 얘의 기울기가 지금 2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라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2x가 2가 됐다라는 얘기는 x가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마이너스 1은 뭔데요? 접점에서의 x 좌표가 되는 거예요. 접점에서의 x 좌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접점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접점이 마이너스 1, 컴마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0이네요. 마이너스 1,0. 됐어요? 그럼 접점이 마이너스 1,0인데 기울기가 2면은 y는 2x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플러스 2.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랑 얘랑 두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한 점 그냥 찍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얘는 괜찮나요? 넘어야 될까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통수학 원할 때 여러분이 이제 미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은 여러분 내신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